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문제집 132페이지 60번 문제부터 봅니다. 132페이지 60번 문제예요. 재산세 부가징수인데 이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해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핵심 요약집 때 공부했던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압세 절차는 뭐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단골로 거의 매년, 그 다음에 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세지인데, 우리 지방세 납세지는 뭐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보시면 부가징수인데, 재산세는 여러분요 과세 기준일이 있죠.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뭐든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음전 누가 되는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징수는 자 보시면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죠. 재산세는. 그래서 항상 보통 징수 그러면 여러분요 뭘 기억하느냐? 납세 고지서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다,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제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오늘 수업까지 재산세 오늘 수업까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꺼내서 보시는데 앞면 뒷면을 한 글자도 빼놓고 샅샅이 자 읽어보시는데, 읽어봤더니 모르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공부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 그러니까 한 글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이제. 그래서 항상 앞면, 뒷면을 꼭 가서 보시면,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배운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 배웠던 내용들이 그 앞면, 뒷면에 주옥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꼭 다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똑같아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 징수요. 신고 의무 한번 볼게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 신고 사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관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요. 그런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문수한테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사실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 재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 재산이요. 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인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신탁 재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누구라고 배웠어요? 위탁자. 재산세 신탁 재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만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이게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수탁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고를 이제 해주게 돼 있는데, 이런 신고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요,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옛날 시험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라고 나온 적도 있는데,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고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신고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별도의 가산세 같은 제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고는요 어떤 거냐면 협조금 같은 거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정확한 재산 상태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 날라오면 세금 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협조무 같은 건데 이 모든 이런 사실을 지자체장이 현실적으로 다 파악해서 부과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런 걸 좀 신고해달라, 협조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가산세 별도의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는 거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전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나오는데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우리가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31일. 토지부는 매년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부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징수부담,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이요. 다만 주택분요,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상식처럼 납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분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세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일 때는. 그 다음에요, 요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 여기 이제 일단 우리의 문제집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21년 신설 규정인데 여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 꼭 알아둡니다. 요약집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올해 재산세 납세무자가 작년과 달리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이게 같이 신설된 규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요, 재산세라든가 가산금 체납소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소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뭐 시험에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요걸 바꾸겠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바꾸겠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 또 나와요. 종부세에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올해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 자, 그렇게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이 규정도 종합부동산세에 또 나와요. 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뒤에 또 보면 종부세 또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2021년 신설 규정입니다. 세부담 상한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근데 토지건축물은요, 부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토지건축물 왜 부자들이냐고 얘기하냐면 집도 없으면서 땅만 갖고 있거나 집도 없으면서 상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토지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기본적으로 있고 땅이 있거나 상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전년도 세액에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재산,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납부했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10만 원 납부했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전년도세 10만 원에 100%는 10만 원, 전년도세 10만 원에 50%는 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저 전년도세 10만 원에 냈고 그러면 150%면 150만 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질문, 아니 실제로 인강 수강생분이 실제로 그 질문 자꾸 그렇게 나보고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강의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니 있지. 그래서 그냥 이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는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전세계 150을 못 넘게 합니다. 공시 가격 관계 없다는 거.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 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 주의할 것은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했어도 150%라고 하면 그럴듯할 것 같지만 150%가 아니라 몇 프로? 130%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분은 최고가 130%예요. 제곱하면 상한선이. 꼭 알아두시고 재산세, 자 부가세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몇 프로? 20%가 됩니다.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산세가 20%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나란히 접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뭡니까? 소방분이 그래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면 틀려요. 뭐라고 해요? 소방분이 그렇습니다. 얘가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소방분은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에 누가 같이 항상 나왔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래서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둘 다 보통징수잖아요? 같은 무렵에 납기도 같은데 거기서 따로따로 만들어 보내면 서로 피곤하니까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뜰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청에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토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이렇게 대장을 비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류를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도 아울러서 쭉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 뒤에 이제 계속 이게 섞어서 종합 문제로 나오니까 쭉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역시 중요하죠,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물납과 분할납부는 시험 지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지문에 나왔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납입니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지방세 중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됩니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물납 안 되고요. 지방세. 그 다음에 물납 요건이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요.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원자 신청을 받아요.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재산세를 낼게 있을 때는 노원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해야지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의정부에 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 요건 4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물납 절차를 보면 여러분요. 우리 납부기한 물납은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죠.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 기한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받은 때로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요 10일 5일은 요거는 뒤에 있는 10일 5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행규칙 내용이다. 10일 이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무자는 제출하고 허가받으면 자, 또 과세권자는 서류 제출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이나 10일 5일 10일 많이 이렇게 쓰면서 하다 보면 5일 10일 5일 뒤바뀐다 했잖아. 10일 5일 10일 5일이었고 불허가 했다. 물납 불허가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과세 관할 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 또 변경해서 허가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고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요.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준일. 요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또 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용이 있었는데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또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시가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가로 봐서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참고적으로 또 보세요.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이 기간 동안에 과세 기준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2개 이상이다. 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감정받은 감정가액도 있고 뭐 보상금액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시행규칙 내용인데 기본 내용인데 한번 참고적으로 봐놓으시고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시장문수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뭐 1번 주상부 설정돼 있고 2번 주상부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할 수 있습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그래줘야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금전 납부 원칙이 예외로서 물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할 납부 또 봅니다.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요. 몇 개월래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고. 그 분할 납부는 물납과 달리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죠? 아까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근데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10일 전 아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써요?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들 얼마? 150만 원이요.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한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얼마? 150만 원. 250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350. 딱 이렇게 사례를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 700일 때는 얼마?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딱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죠. 근데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허가를 요하잖아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는데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납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만 분할 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고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납부일자 쭉 한번 주요 내용도 훑어드렸고 또 개정 내용까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0번 문제부터 보는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했고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했는데 저는 이렇게 팔만 아프고 뭐 별다른 조금 뭐 컨디션은 조금 이제 다운됐지만 그래도 뭐 수요일 날 오전만 휴강하고 저녁 때는 또 강의하고 또 어제 목요일 날도 강의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강의 듣는 수강생들이
심리적인 건지 하여튼 저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긴 했는데 어떡간에 피곤해 보인다고 하긴 했는데 어떡간에 뭐 저는 큰 부작용 없이 뭐 그냥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일만 지나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물론 뭐 그래도 좀 크게 뭐 저기는 없지만 요즘은 그래도 여전히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60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2회 때 문제인데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요, 틀렸죠, 여러분들? 네, 요 토지분은 이게 20만 원 이하든 초과했든 토지분 납기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번 X고요. 지자체 장은 니은번입니다.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임의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 X입니다.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물납 허가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여러분,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언제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틀리게도 나오고 다 옳게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20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문제가 좀 쉽네요. 유치하네. 자, 지문이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예요?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일부고. 그 다음에 고주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2,000원 미만 꼭 확인하셔야죠.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이요.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자, 맞고요.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 맞잖아요. 이거 9월달. 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다. 맞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그러면 자, 틀린 것은 요 1번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쉬운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62번 문제, 24회 때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2번 문제.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보니까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7월 16일, 7월 31일까지고, 건축물 선박 공기는 주택에 대한 해당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 원 초과했을 때 납기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택분요 20만 원 초과했으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죠. 네.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의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래도 틀려요.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지금 물납과 분할 납부에 관한 그런 요건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자, 신청해야죠, 물납은. 근데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물납은 10일 전까지,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이렇게. 자, 그래서 맞습니다. 63번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 그 어렵진 않은데 그 나와 있는 지문들이 꼭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63번 문제는 별표시 해놓고 답은 자 쉽지만 나와 있는 지문들이 상식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들이라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 20만 원. 자, 그래서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이요. 20만 원 이하일 때 납기를 7월 달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예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또 여기 또 지문에 또 나왔어요.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방불. 자, 고지서 보낼 때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 5일 전까지 발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이런 것들. 고지서 장당. 자, 징수할세 얼마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문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1번 정답이었고. 134페이지 64번 문제는 요거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요 문제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 25회 때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하고 2,000원 미만 징수하지 말고. 이거 계속 반복되네요. 자,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 눈 뜨시고 우리 재산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재산세 납기 별장하고 별장 이외 주택 납기가 달랐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똑같아요.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별장이든. 자, 납기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다 맞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요. 요 4번 지문은 좀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표현이 지자체의 찬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상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지자체에 안 냈는데 가상금과 중과상을 안 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오해하면 돼. 이게 표현이 이 25회 때 왜 내가 소송을 안 걸었지 이거? 저 소송 안 걸었지? 이게 때 이의제기했던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갔어야 되는 지문인데 표현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지자체가 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지자체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세금을 좀 그러니까 지자체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에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좀 소홀히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세금을 안 냈는데 재산세 같은 걸 안 냈는데 그 안 낸 재산세에 대해서 가상과 중과상 규정을 배제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자, 이 표현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5번 지문이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번 지문이 삭제가 됐어요. 자, 뭐냐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일 때 같이 연결된 규정인데 이제 수탁자에서 누구로? 위탁자로 바뀌면서 올해 이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이 규정이 올해 삭제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 규정이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요 5번 지문은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지 않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였다가 누구로? 위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문 삭제, 개정으로 삭제 이렇게 해놓으세요. 개정으로 삭제입니다. 그래서 64번은
답 없음입니다. 답 없음. 답 없음이고.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28회 때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요금 포함한 납부할세가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렇죠?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어요. 성남시의 재산세에 넣게 있을 때는 성남시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겠죠? 다른 데 안 되고요. 맞습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물납했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죠. 네. 4번입니다.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춰서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줘요. 10일, 5일, 11, 5일에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맞고요.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 과세 관할 구역 내 또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 신청 허용되지 않으면 금전으로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봤고요. 그러니까 65번 문제 같은 것도 항상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66번 문제 29회 때 문제입니다. 29회 때 문제인데 또 최고 문제니까 한번 또 보시면 2021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납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자, 틀렸습니다. 자, 2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은 언제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예요? 할 수 있답니다. 부가징수 할 수 있다예요.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들은 지금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봅니다. 67번 문제는 작년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셔야죠. 또 30일의 기출문제. 먼저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한다. 맞죠, 여러분? 토지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들렸죠? 이렇게 납기 같은 것은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최근까지도 계속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것들.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맞죠,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여러분, 특별징수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 자, 그럴 때 이 특별징수는 취득세, 특별징수세는 경우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특별징수.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네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자 68번 문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9회 때 수정한 건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응용 문제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사례 문제인데 68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묶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21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갑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고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은 둘 다 언제입니까? 6월 1일로 합니다.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상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자,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계산하는데, 하여튼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연령별 공제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표현은 뭐 연령별 공제라고 나온 적도 있고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나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얘는 만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공제해 주는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액이 몇 프로? 20%.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20, 30, 40%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61세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20%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35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500만 원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처리 기준이요. 만약에 재산세 지금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자,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요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그러니까 얼마요?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100만 원을 자, 납부기한 지난 날 몇 개월 내? 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4번에 보면 재산세 산출세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세부담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근데 주택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150%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150% 있어요? 없습니다. 최고가 130%니까.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130%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15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제 주택분은 6억 초과했을 때도 130%입니다.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되는 경우에 누가 재산세 신탁재산 납세무자예요?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이렇게 개정이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 주의하시고요. 69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69번 문제 보니까요. 좀만 더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틀린 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해서 신고무가 있는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신고무 배웠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거나 이게 신탁 재산이라거나 상속 개시된 재산이거나 뭐 그럴 때 신고주기 돼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직권으로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가 하는 거지. 자,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거지.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재산세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지문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만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137페이지에 자
69번 문제에서는 여기 4번 지문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체납한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 0.75%에 상당하는 중과상금을 일반과상금에 가산해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로 중과상금 정되는데, 자,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그리고 체납한 지방세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요. 그런 얘기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70번 문제로 갑니다. 70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0번 문제요. 1번 재산세는 관할시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므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 2,000원 징수합니까? 아닙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 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4번입니다. 재산이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주택은 제외한다. 여러분, 자, 토지 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이 부자되니까 몇 프로 세부담 상한선? 150%.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이 옳고요. 5번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래로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71번 문제요. 71번 문제.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지금 반복되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72번 문제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72번 문제도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3번 지문 보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으로 한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까 문제 29회 때 문제도 나왔었지만 주택부는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공시가격에 따라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지. 150% 있어요? 없습니다. 6억 초과면 몇 프로다? 100분의 130%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고? 150%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6억 초과하더라도 130%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4번 문제는 여러분 또 별표시 하시고 한번 또 잘 보겠습니다. 74번 문제는 30회 때 문제인데 뭐 다 나온 지문들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요 중요한 지문들이 들어있어서 계속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건축물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주택에서 적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 표준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자, 여러분, 노원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노원구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주택,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닙니다.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자, 그래서 틀렸고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죠.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에 도시요금 포함한 금액이, 자 보시니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요건 우리 맨날 했잖아요. 납부할세 도시요금 포함한 금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네 가지 요건. 상식처럼 우리 번호매교에서 항상 공부했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0회 시험 전에도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물납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분할납부 요건을 계속 우리가 공부했었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입니까? 4번 정답이고,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액에다가 100분의 70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주택은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하는데 몇 프로? 60%.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편액에다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4번 4번 정답이었습니다. 75번 문제. 자, 이것은요 틀린 거 옳은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75번 문제.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봅니다. 75번 문제 4번 지문 보니까요.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을 들어본다. 일동 건물 나왔다. 겸용주택 재산세 일동 건물 겸용주택 암기 어떻게 했어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주거만 주택이고 일동 건물.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기억하시고요.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1동 건물 재산세 1동 건물 겸용주택은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5번 주택 입속들이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바닥 면적 몇 배요? 지방세는 좌우지간 건축물 입속들이 경계불명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지 뭐 양도소득세처럼 도시용 내 5배, 도시국박은 10배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76번 문제 좀 문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세법상 우리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7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과세 표준에 따라서 자 주택분재산세 세율이요 0104 과표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주택분재산세 최저와 최고 세율을 좀 외워두면 좋아요.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세율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단 시가편액이 6억 원이 아닌 1세주택은 제외한다는데 여기 6억에서 얼마나 바뀌었다고요 지금? 예? 얼마나 바뀌었어요? 9억 원 이하로. 자, 시가편액 9억 원이 아닌 1세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얘는 세율이 시가편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주택분재산세 세율은 0.05%부터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자, 0.35 0.05에서 0.35%까지 몇 단계예요? 이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은 0104니까 세율을 더 깎아줍니다. 근데 시가편액 6억에서 9억으로 바뀐 9억 원 이하 1세주택은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세율이 적용됩니다.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낮은 세를 정하는데 시가 순위가 얼마?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9억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여러분들. 2번 보니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맞죠?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국가 자체가 임대를 꼬박꼬박 내면서 유료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재산세는 부과가 되겠죠?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가순액에다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주택은 공정시장가에 비해 몇 프로? 60% 곱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자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자 이렇게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 130%, 그렇죠? 정도고 고의소 장당 징수할세액이 2,000원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그래서 76번 문제는 제가 요거 1번 지문 때문에 사실은 본 거고요. 나머지 문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77번 문제도 여러분이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니다. 7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78번 문제 요거요. 78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이 충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보세요. 78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로. 이 지문도 짧은데 여러분이 풀어봐야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제 미리 풀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읽어오라고 그랬죠? 정답 해설 보면서 읽어오라고 그랬지. 제가 미리 풀어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거 문제집의 내용들은 모든 내용들이 망라돼 있고 막 그런 건데 적당히 다 망라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풀려고 이렇게 실력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혼자 낑낑매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시간 걸리고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요 지문을 그 포인트를 여러 번 익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에. 자,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79번 문제 기타 지방세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